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저희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과 배우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요. 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킹메이커를 연출한 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김문범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가 역을 맡은 배우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영화 지금 잘 보셔서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빛의 설경구와 그림자의 이성균이 굉장히 관객의 마음을 좀 뜨거우면서 좀 아련하게 흔드는 영화가 아닌가 좀 그렇게 봤는데요. 네, 좀 본격적으로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화 이야기를 듣고 김대중 대통령과 선거 전략가 엄창록 씨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점에서 좀 흥미를 느껴서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모티브가 됐던 엄청록이란 인물이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에 끌렸어요. 저의 어떤 장르적, 영화적 상상이 많이 가미될 수 있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살아오면서 늘 제 안에서 갈등해왔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옳은 목적을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되게 좋은 관계성 같았어요. 그래서 이 소재로 한번 글을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깜짝 놀란 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평소에 철학을 좋아하셨나요? 어떠신가요? 아니요, 사실 구글링 어떤 현자들의 이야기들과는 그런 인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원래 시나리오에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더 있었는데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아는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천병 아이돌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친필 사인 포스터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좋은 질문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줬다 뺏지 않습니다. 바로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경구 배우님의 설경구 배우님이 출연했었던 전작의 영화 제목 가지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우상 김은범이 나쁜 놈들의 세상이 펼쳐지는 선거판에서 해결사 서창대를 만나 공화당과 싸움을 불사하며 민주주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야기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굉장히 억지로. 네, 처음 시나리오 받았을 때 김은범이 아니라 서창대 역에 좀 관심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서창대 역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김문범 역을 사실은 실존 모티브가 됐던 인물 캐릭터 이름이 김대중이어가지고 서창대의 모티브가 됐던 엄청록보다는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어가지고
또 존경도 많이 받고 있는 분이어서 이렇게 하중이 좀 심했고 서창대 여기 만만해서 그때는 저희 이성균 씨가 캐스팅 되기 전에 그 불안당 때 찍고 있을 때 제가 불안당 때 책을 2권을 받았거든요. 불안당이랑 킹메이커 원 플러스 원으로. 근데 불안당 찍으면서 했던 감독님이랑 했던 얘기인데 서창대가 쉬운 게 아니고 그 안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면 서창대겠지 하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좀 서창대를 하겠다고 했었던 거지 뭐. 아무튼 뭐 기훈범 역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서 뭐 다른 배우분들도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독님과도 브로맨스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캐릭터. 저도 마찬가지로 전작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우리 동네 인재에서 김은봉 후보의 매력에 빠져 선거운동을 도와준 뒤 끝까지 간다는 자세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첩첩산중을 넘어가며 선거판의 전략을 짜는 이야기라고 정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아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가 표정이 안 보이는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님의 밤과 낮과 첩첩산중 관객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거기에 출연하셔서 제가 한번 해봤고요. 아무래도 엄창록 씨가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상력에 좀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한된 정보가 배우님의 어떤 호기심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었는지. 일단은 경구 선배님만큼 그 모티브 되는 인물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고증해야 된다는 부담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기록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를 찾아봐도 풍문으로 들은 얘기만 다 이야기하시고 자서전에도 선거의 규제였다 그런 한 문장 정도의 워딩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감독님도 거기에 호기심에서 출발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왜 이렇게 현명하고 똑똑하고 통찰력이 있는 인물이 그리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물이 왜 역사적인 기록에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 사람의 뒤에 감춰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좀 고민하면서 감독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정당화시키고 당위성을 갖고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화에서 모티브를 따오셨는데 이런 영화를 찍을 때 가장 이제 창작자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실화의 어느 정도 부분까지 영화에도 담아낼 것인지. 예컨대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자면 70%가 될 건지 60%가 될 건지 어느 정도 실화가 어느 정도 좀 각색이 되고 상상력이 좀 발휘가 되는지 문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지점은 어떻게 연출하셨나요? 예,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일들은 건들지 않고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에 제 상상력을 가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스 장면이라든가 누가 선거에서 승리했고 그거는 왜에 대해서 상상을 좀 왜와 why와 how에 대해서 좀 더 제 상상력을 좀 녹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이 준비한다고 많이 찾아봤는데 그나마 많이 나왔던 게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책에 좀 많이 혹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본인은 스스로를 선거 게릴라라고 했고요. 71년에 이제 DJ 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DJ 진영은 이제 거꾸로 부메랑을 맡게 되는. 그리고 88년에도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그 빈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용희 의원을 보내서 명복을 빌어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양담배 무는 거, 그다음에 극수에 조금 돈 얼마 안 담아가지고 해가지고 좀 열받게 하고 또 고무신 같은 거 줬다가 딴 집에 갈게 이쪽 집에 갔다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초청해놓고 여당 후보 이름 초청해놓고 음식점에 아무도 없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엄창록 씨가 했다고 하고요. 사이비 교주처럼
자기 그 조직원들을 관리했다 그러고요. 뭐 지역에 갈 때는 자존심을 살려줘라서 뭐 대전에 갈 때는 현충사를 꼭 들르라 이런 것도 다 엄창록 씨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DJ 측에서는 엄창록 씨의 그런 방법이 대선에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고 전국구 의원을 보장을 했지만 들어주기가 힘들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네, 이렇게 설명이 됐던 부분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경구 배우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당 때는 감독님께서 가슴골 좀 파고 팔뚝도 좀 근육도 키우라고 해가지고 이 운동만 열심히 하시고 이랬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주문을 하셨는지 좀. 이번에는 좀 정치인이다 보니까 약간 좀 주문이 없었었죠. 그냥 좀 내버려 뒀는데 제가 너무 방심해서 살이 쪄가지고 혼났어요. 근데 과거장에 찍으려고 그랬나? 좀 빼가지고 갔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얼굴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뺐어요. 힘들어요. 요즘 살 빼는 계속 줄넘기도 계속 하시는 그걸 거예요? 계속 하고 있죠. 줄넘기만 해도 살이 금방 이렇게 빠지시나요? 그보다 더 많이 먹으니까 찌는 거고요. 덜 먹으면 더 빠지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저 이성균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인터뷰 보니까 그 설경구 배우님과 그 감독님과 설경구 배우님의 관계가 서창대와 김은범 같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보면서 많이 캐릭터 연기하는데 참고를 하셨다는데 또 어떤 의미인지. 정말 재밌어요. 술자리 가면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그 케미가 한치의 양보 없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감독님하고 얘기하다가 처음 장면에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는 장면이 네네. 흡사 두 분의 대화 같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 선배님이고 대선배님이지만 자기 뜻을 굴하지 않고 설득을 시키려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감독님의 그 모습이 굉장히 서창대랑 비슷했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어떤 현자들의 뭐 인용 문구를 뭐 했겠지만 굉장히 다이렉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진짜 이건 당신 같아 얘기하고 똥 얘기하고 하는 게 약간 감독님 자주 하는 워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단어도 놓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뭐 어떠세요? 동의하시나요? 어떠세요? 원래 그런 뭐 고루한 뭐 귀 밖으로도 안 들립니다라는 대사였는데 네. 그 성균 선배님이랑 이것도 뭐 술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얘기인데 저를 그때는 저를 모티브로 삼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에요. 똥 싸는 소리라는 말을 누가 제 마음에 굳이 안 드는 얘기를 하면은 무슨 똥 싸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녹여보면 어떻겠냐라고 선배님이랑 같이 해서 좀 그런 대사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좀 알려지긴 했는데 설경구 배우님께서 이제 서창대역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설경구 배우님께서 감독님께 성균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건너가고 미용실에서 두 분이 만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설경구 배우님이 이성균 배우님을 추천해줬을 때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어떻게 이성균 배우님의 연기를 내 스타일로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드리기 전에 성균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한 2번 뵌 적이 있어요. 혜진 선배님이랑 또 술자리에서였는데 성균 선배님을 2번 뵙고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생각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구 선배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진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근데 성균 선배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혜진 선배님한테 저랑 술 한잔 하시죠라고 해서 이제 성균 선배님이 그때 나의 아저씨 촬영 중이셨는데
오늘 좀 늦게 끝나는데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만나 뵙고 가려고 기다렸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보는 거는 마이너스다. 오늘 그 피곤한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 그 새벽에 술이 취해 있는 그 감독을 보고 있으면은 저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런 계산을 들어서 갔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드리고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혜진 선배님한테도 선배님이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용실에서 만나는 순간 아 이거는 뭔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용실 뒷얘기도 있죠. 옮기셨는데 거기서 좀 만난 거고, 그 미용실 머리한 게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그 미용실 다시는 안 나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이게 것 제가 같은데. 이 샵을 좀 옮기는 과정에 약간 테스트를 이곳저곳 받아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그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 좀 머리하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오래 해주셔가지고 감독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설경도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존 인물이 모티브가 돼서 아무래도 역사 속 인물과 또 상상력을 가미해서 창조하는 것의 어떤 줄타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 김은범이라는 캐릭터는 그 되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되게 리액션이 더 많아요. 자기 주장보다는 연설하거나 그럴 때 물론 선동적으로 연설을 하긴 하지만은 그 외의 부분은 참모들 얘기를 이렇게 듣고 한번 툭 던지고, 제가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대화체의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좀. 외롭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연설하는 장면 이런 거는 그 혼자서 하셨다면서요? 근데 제가 성격이 남 앞에서 이렇게 막 주도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런 성격도 못 되고 했던 사람이 이게 대중 연설을 하라고 하니까 또 선동적이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고, 초반에 말로는 뭐 표를 사면 안 된다고 하지 다 내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청난 또 호소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목포항은 그 관중들이 몇 분 계셨었는데 그 100만 대중 앞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장충공원 앞에서의 연설은 세트장에서 혼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톤도 잘 모르겠고 이게 제 관중들과 이게 제 톤이 또 맞아야 되니까 현장에서 그런 관중 좀 규모를 좀 합성시켜가면서 좀 톤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성균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오늘 화상 인터뷰 하셨죠. 거기 보니까 국가부도의 날에 유아인 배우 연설하는 거를 좀 참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이죠. 조직원들 처음에 장악하면서 얘기하실 때죠. 유아인 배우 연기에서 좀 어떤 포인트를 좀 참고를 하셨는지. 아니 뭐 그 장면을 보려고 그 영화를 본 건 아니었는데, 그때 어떻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나리오를 보다가 약간 그 씬의 목적이나 그 목적이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의 당위성을 설명해가지고 내 편으로 만드는 어떤 목적이 같기 때문에 또 아인 씨가 그 장면을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감독님한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봤는데 약간 톤앤매너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야기도 했고, 감독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목적은 맞는데 그 톤이 아니기를 바랬어서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성균 선배님이랑은 아예 방을 잡고 네. 그냥 계속 대본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서로 톤을 맞춰보고 그래서 그 지금의 서창대의 톤이 나왔던 것 같고 예, 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 두 분이 더 티격태격 하셨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과 아니, 이성균 저희는 배우님.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술 먹고 대화를 많이 해서 다음날 또 까먹고 있었던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 첫 장면이 이제 달걀 훔쳐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영화 맨 마지막도 다시 그 얘기를 김은범한테 던지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 운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달걀을 주며 의심해서 미안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는 그 대답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서창대와 김은범의 신념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조로 이렇게 처음과 끝을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는 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초반에 그 진성규 선배님이 연기하신 이제 그 강원도의 한 농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창대는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해답을 던지고 그런 해답을 100개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별 고민 없이 그냥 툭툭 이것을 던져내는 사람이라면 후반에 창대의 신념도 바뀌진 않았어요. 그 온도 차이를 둘이 아직도 서로 확인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여전히 제시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창대의 정서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것을 이제 창대의 표정과 그 눈빛과 그것에 거기서 충분히 표현이 되었으면 했고요. 그 아직도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이 느끼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운범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 창대도 웃어요. 그러기를 바랬던 거죠. 운범이는 변하지 않고 그 둘이 싸울 때는 왜 자신의 뜻대로 가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창대도 운범이는 계속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하고 웃고, 마지막에 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운범이가 빚을 빈자리에서 그 빚이 들어오는데 창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뭐 이번에도 그 수미상관의 대화를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련하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 서경구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당도 보면 장르는 누아르지만 좀 러브 스토리였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 역시 정치 드라마이지만 멜로 영화처럼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랑 이야기라고, 킹메이커에 대해서 만났다가 다가가면 멀어지고 갈등이 생겨 멀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고 있으면 다가가서 위로해주려 하는데 그러다가 또 멀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 전에 자산어보도 또 약간 브로맨스 그런 게 있고, 요즘 좀 멜로에 꽂히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사랑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런 최근에 변상현 감독님도 그렇고 킹메이커도 그렇고 자상호도 그렇고 이런 멜로 감성이 좀 있는 그런 영화 하시는 연달아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게 저는 그 특히 불안당을 하고 나서부터는 제 모든 영화는 다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또 사랑 때문에 헤어지고 또 사랑 때문에 또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전에는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지금 또 찍고 있는 길복순도 액션 뭐 얘기하는데 저는 끝까지 사랑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복순 액션 영화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보시면 액션 영화로 이게 또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개봉 넷플릭스까지 공개가 되겠죠. 영화인데 1년 있다 얘기하시죠. 아무튼 내용은 아니고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넷플릭스 영화라 GB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시는 거죠? 그건 넷플릭스에다 여쭤보셔야 돼요. 네, 그 이성균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굉장히 롤 모델이시고 또 대선배님이시고 베테랑 배우시고 했을 때 인터뷰 하신 것 읽어보니까 내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설경구 배우는 다 받아준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이 영화에서 그런 한 구체적인 예가 좀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 같은 경우에 좀 기억이 좀 남으시는지. 선배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아니 근데 뭐 선배님은 제가 정말 대학교 때부터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지하철 1호선 초연을 보러 갈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공연이 있나? 거기 중심에 경구 선배님이 계셨고 그냥 어릴 때 그냥 오며 가며 대학로에서 많이 뵀던 분이 이제 제가 제대하고 박하사탕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에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연기를 보고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신인 때는 뭐 롤모델이 있냐 뭐 그런 거 여쭤봤을 때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누구를 뭐 이렇게 해야겠다는 게 없었다가 좀 돌이켜 보니까 은연중에 선배님들 경구 형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봤던 이분들의 연기가 저의 다 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계셨던 게 경구 선배님이었고 저런 연기를 하고 싶다. 내가 저랑이 들어가지고 저런 배우가 돼 있을까? 저런 무게가 있는 배우가 가능할까? 뭐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도 어떻게 또 이제 후반에 후배들하고 관계 맺고 자기 관리하시고 작품에 임하고 책임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또 다른 연애 또 롤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입니다. 오늘 GB의 주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데뷔작이 청춘 그루브였습니다. 그건 청춘 영화였고요. 그동안 두 번째 영화 왜 웃으세요? 두 번째 영화 로맨틱 코미디 나의 PS 파트너였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느와르 불안당, 킹메이커 정치 드라마. 근데 이 영화들을 제가 다 보니까 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만났다 헤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안에 코드가 좀 믿음과 배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청춘 그루브 같은 경우에도 봉태규 씨가 맡은 그 인물, 거기도 이름이 서창대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여쭤보니까 친구 이름이 서창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나의 PS 파트너에서도 그 뭐 사랑한다 헤어지게 되고 뭐 불안당은 잘 아시겠지만 또 의리와 배신에 대한 이야기고 이 영화도 뭐 마찬가지고 솔직히 이 영화의 첫 대사 자체가 그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열불 터지는 것이 뭔지 아시오? 바로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거요가 진성규 배우가 하는 그 첫 대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불안당에서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여기서는 이성균 배우님이 하시는 말이죠. 나를 믿지 말고 내 욕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혹시 그런 믿음과 배신 그런 테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이렇게 기울이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그런 테마에 관심이 있는 줄 저조차 몰랐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복순이라는 연출팀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저는 분명히 상업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인데 간혹 이제 제 영화가 그렇게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출팀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냥 그 상업 영화에서 인물들이 서로 좋아하지 않거나 몰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의기투합하고 무언가를 이뤄내는 구조라면은 제 영화는 이미 잘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네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인생에서 크게 누구한테 배신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 잘 모르겠어요. 네, 무의식, 무의식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모든 감성에 또 멜로의 감성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죠? 제가 멜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장르가 또 다 다른 점도 굉장히 역량 있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설경구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성현 감독님과는 불안당해요 두 번째고요. 그 필모를 보니까 2번 이상 작품을 같이 한 감독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죠? 그 박하사탕 오아시스의 이창동 감독님, 그리고 소원 자산호흡의 이준익 감독님, 강호석 감독님과는 좀 공공해져 그 시리즈 때문에 좀 많이 된 거죠. 실미도도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길복순까지 하면 또 3편을 연달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불안당 때 그 촬영장에서 이 두 분의 별명이 그 설근혜와 변순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이 두 분은 사랑으로 맺어진 건지 하여튼 뭔가 하여튼 굉장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성현 감독님이 어떤 점이 좀 좋으신 건지 오늘 주제도 네네. 사랑이 테마니까 변성현 감독님의 연출이 어떤 점이 좋으신 건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설근혜와 변선실은 아 이거는 저기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대? 왜 변세현 감독님이랑 하냐고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불안당 하기 전에 반신반의했었어요. 그 전 작품이 나의 PS 파트너. 나의 PS 파트너에서 너무나 다른 장르여가지고 네. 반신반의해서 반신반의가 아니고 못 믿었었어요. 그 술 먹으면서 제가 설득 당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촬영 감독님도 그랬고 메인 스태프들 미술 감독님도 그렇고 잘 모르는 좀 이렇게 미덥지 않은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니까 이 친구들이 또 젊고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재밌어지더라고요. 현장 가는 게 되게 궁금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러면서 색감이 또 다르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제가 그 이전에 연기를 됐었을 때 제가 준비할 때 그 변성현 감독님이랑 부딪혔다기보다 이렇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제가 좀 갇혀 있었었나 봐요. 무슨 감옥 교도소인데 이 방마다 서로 이렇게 마실 다니듯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 철창이 있고 뭐 서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고 이게 뭐야? 근데 그런 상상력의 좀 틀을 그 상상력이 좀 틀을 확 깨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이게 찍으면서 그런 것들 재밌어지더라고요. 그 어떤 만화 같은 것들 모습들이 참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불안당 끝나고 나서 난 변상현 감독의 영화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킹메이커도 그래서 그 팀 그대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마침 또 우리 미술 감독님은 아예 그냥 일 안 잡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같이 하겠다고 다 시간들이 맞아갖고 그 팀이 그대로 왔었거든요. 킹메이커 또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 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변세현 감독님은 길복순 큰 마무리한 것 같은데 길복순 이후에도 꾸준히 제가 40대 50대 역할은 딴 배우들한테 가면 나 못 보는 줄 알아라 그래서 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 이성균 배우님께 마지막 질문하고 여러분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제가 이걸 다 볼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 감독님께서 그 이성균 감독님께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성균 배우님은 상대 배우를 굉장히 잘 받쳐주는 배우다. 끝까지 간다는 화차에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또 이성균 배우님이 감독님에게 나랑 하면 상대 배우가 다 잘 돼라는 말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성현 감독님이 이제는 그 이성균 배우님 선배님께서 취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좀 그 얘기 들으시고 좀 어떠셨어요? 내가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 감독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고마웠고요. 좀 역할이 좀 부담이 됐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서창대란 인물은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거의 그 시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깜냥이 될까? 그런 그릇이 될까는 좀 두려움도 컸었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배우들, 같이 해보지 못했던 경구 선배님을 포함한 나머지 배우분들도 제가 마음속에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고 뭐 그런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현장이 제가 좀 별거 아니게 느껴질 때 편안함이 있잖아요. 너무나 별거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중심에 좀 끌고 나갈 수 있을까는 좀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감독님한테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야광공을 아시겠지만 엄청난 또 불안정 팬덤이 있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고, 이런 고민들을 솔직히 감독님 만나서 처음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그냥 뭐 저한테 많이 좀 자신감을 주시고 저 믿고 함께 가자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그때 뭐 술자리가 되게 즐겁고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소연 감독님, 엄창록 씨의 자료가 많이 없었다면 영화 속 등장하는 서창대라는 캐릭터에 감독님의 상상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어떤 점에 중심을 두고 좀 상상력을 발휘하셨는지. 네, 꾸친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돈 봉투에 돈을 조금 주고 뭐 하고, 근데 그런 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사실 줬다 뺏는 거는 제가 왜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하는 있잖아요. 네. 빈배로 화살을 받아오는 받아오는 거, 화살이 없을 때 그거를 생각해내가지고 그거를 좀 연결을 시켜보자 라고 해서 거기를 좀 메인 테마로 잡았었고, 그리고 중반에 있는 어떤 경선의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사실에 그 석창대라는 인물이 큰 일을 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어떤 사실이었어요. 그 경선의 그 투표 결과와 그 1차 투표와 2차 투표가 그렇게 바뀐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 자리에서 누가 어떤 엄창록이라는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서창대라는 인물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별의 장면 같은 건데 김은무원과 서창대는 이별을 했는데 왜 이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신념의 차이로 그런 상상력을 둔 거죠. 그러니까는 있던 사실은 실제로 하되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넣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개구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대사가 많은 영화라고 느껴지는데 배우님들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대사는 어떤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제 대사는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또 이 킹메이커라는 영화가 저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또 균형 감각을 좀 가지려고 되게 애썼다라는 대사가 조우진 씨 대사인데, 그 마지막에 서창대한테 당신의 대의가 기분 보이면 나의 대의는 각하다라고 해서
그런 말들이 네 양쪽 진영은 다르지만 그렇죠. 대의도 뭐 다를 수 있고 근데 그 대의를 서로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대사가 좀 좋더라고요. 이성균 배우님 어떤 대사가 기억에 남나요? 저도 이슬장이 얘기했던 그 대사도 되게 좋았고요. 그냥 제 대사 중에는 뭐 저를 믿지 마시고 제 욕심을 믿으십시오가 되게 각 잡는 엇부리는 대사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 변수환 감독님께 질문하는데 이성균 배우님과는 첫 작업인데 술도 많이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눴다고 하는데 작업하면서 가장 새로웠던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이성균 배우하면서 저런 매력이 있나? 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요? 저는 새로운 부분은 현장에서 어떤 태도 이런 거 물론 그런 것도 좋았는데 모니터 안에서 저는 성균 선배 눈빛 보고 몇 번 좀 소름 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일 좋았을 때는 술 먹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도대체 술을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집이 한 반은 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안 먹었어요. 이런 게 배신 아닌가요? 같이 드셔놓고 안 먹었다고. 아니요, 진짜로 경고 선배님은 아, 진짜요? 술을 잘 그냥 한 두세 번 정도 드셨던 것 같고 성균 선배님은 그 제 방 숙소에 들어오시면 제 방에서 잘 주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감독님 연출 과정에서 혹시 빠진 장면이 있는지. 거의 대부분 씬들이 저는 원래 씬을 잘 안 빼는 편이고요. 이게 시나리오 쓸 때 다 좀 추격하는 쪽이고 이번에 빠진 장면들은 있는데 그 배종욱 선배님과 경구 선배님의 두 분이 하는 대화가 있는데 그게 배종욱 선배님의 등장 장면이었는데 그 빠지게 된 이유는 제가 연출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원하는 씬의 목적대로 잘 안 나와서 좀 사족같이 나와서 그거를 나머지는 찍은 분량은 다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꾸명꾸명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설경구 배우님, 전라도 사투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가족이 다 전라도 분들이라 그러는데 진짜 큰아빠 작은아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이티브 같으세요. 네이티브 같다고 해서 진짜 진짜요? 네. 저는 외가가 뭐 남도는 아니고 북도고 군산인데 그래도 뭐 지역이 또 가까우니까 도움이 됐겠죠. 저희 그 출연 같이 했던 그 배우분이 윤세웅 씨가 그쪽 지역 분이셔서 저랑 같이 그 학습을 했어요. 사투리를 배웠고 좀 꽤 배웠는데 제대로 배웠다는 거는 좀 진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사투리가 진하니까 감독님이랑 이제 테스트가 아니고 이제 여태까지 준비한 걸 리딩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칫 이렇게 좀 세게 사투리가 가면 자칫 조금 지역색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좀 빼자 해서 지금 사투리가 좀 많이 걷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그냥 내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 그냥 조금 편한 사투리를 좀 바꾼 겁니다. 근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진짜 네이티브. 네, 그리고 이성균 배우님께 질문이 왔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성균 배우님은 김은범 역은
좀 욕심내지 않았는지, 그건 하고 싶지 않았었는지. 예, 전혀. 저의 김원범은 상상도 안 가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또 처음부터 또 전라도 사투리 연기도 다시 또 배우셔야 되고. 네. 우리 이성규 씨는 함경도 사투리? 그렇죠, 사투리 쓰죠. 배웠죠. 네. 아, 그건 따로 뭐 그렇게 오래 배우진 않죠. 몇 마디 없어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저의 자율적으로 감독님이 맡겨주셔가지고 그 전에 PMC 더 벙크라는 그 북한군 항상 맞아.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못한다고.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최대한 절제하는 쪽으로 감독님께 많이 하면 욕 먹으니까 최대한은 절제하는 쪽으로 아껴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 질문만 더 받고, 네, 저희가 이제 그 1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 하나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어떤 분께서 제 목소리가 배우 김희원 닮았다고 하시는데, 김희원 배우 목소리 닮았다니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그냥 농담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칭찬받는 것 같습니다. 설경구 배우님, 김은범 역의 손동작 연습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모티브가 된 분이 계셔서 그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동영상은 없는데 사진 같은 게 좀 있어서 제 포스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테스트 촬영하러 갔다가 갑자기 그걸 찍자고 하는 거예요. 양수리 세트장 그 차도에서. 세트장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밖에 차도에서 차 다니면 또 비켜줘야 되고. 그래서 뭐 하려는데 그때 대사가 입에 안 붙어 있을 때여가지고 고백을 합니다만 동해물과 백두산이라고 제가 듣거든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노래 오늘 들어. 그래서 찍은 사진이 포스터에 나왔던 사진. 아, 네. 여러분 저기 질문 다 소개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좀 여러분들 질문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하신 분은 이따 나오시면 이 관계자분께서 사인 포스터 이거 줬다 뺐지 않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감독님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이성균 배우님처럼 이미 먼저 끝인사 좀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봉 전에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영화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요. 어떤 뭐 이렇게 큰 시험 보기 전에 같이 마무리 시험 공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촬영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추억이나 현장 분위기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가지고 너무 즐겁고, 저희 이번에 1월 26일 확정됐습니다. 이번 개봉 날짜 줬다 뺐지 않을 테니까. 네, 많은 분들에게 지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 29일 날 개봉한 줄 알고 벌써 내렸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월 26일 개봉이니까 많은 분들께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 영화에 큰 힘 좀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서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눈 맞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반가웠습니다. 26일 날부터 이제 개봉을 하는데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입소문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제 마스크 벗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개봉이 계속 미뤄져서 저도 좀 심정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1월 26일이 저도 좋은 뭐 하늘이 정해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